자, 청기누설 2주차 수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3단 논법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문장제로 나와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냐 출제되는 문제들은 아이들에 따라서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지만 못하는 친구들은 되게 못하거든요. 반드시 몇 문항 정도는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보통 이제 논리성의 충돌이 돼서 얘는 안 돼 이렇게 결론을 갖다가 많이 하고요. 가장 많이 걸려있는 옵션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많이 풉니다. 지금 1번 문제에서 보면은 범위 찾는 문제인데, 자, 모두 네 사람이 얘기한 게 참이라고 했으니까 논리적인 충돌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어떤 거에 논리적인 충돌을 봐야 되냐면 다조건과 라조건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D가 남학생일 때와 여학생일 때 두 개로 나눠놨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중에서 남학생 여학생 아닌 경우는 없으니까 여기서 나눠보면은 뭔가 실마리가 풀리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D가 남학생이라고 한다면, 자, 문제 조건에서 A가 여학생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이게 여학생이면 B도 여학생이 되는 건데, B가 여학생이면 C가 여학생이거나 A는 남학생이라고 했는데 A는 이미 여학생이었으니까 C는 바로 여학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D가 남학생이면 A가 여학생이면서 C가 남학생이어야 되는데 틀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될 수가 없더라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D는 여학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얘가 여학생이 되고, A가 여학생이면 B도 여학생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B가 여학생이면 C가 여학생이거나 A가 남학생이라고 했는데, 여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여학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다 만족해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검산해보시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여학생이다가 답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제가 조금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니까 절대부등식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산술기하 평균이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죠. 곱이 일정한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계열이고요. A 더하기 3B의 값이 6이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풀어서 잘못 푸는 경우인데, 이제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예제를 들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산술기하의 평균을 뜨면 AB의 최대값이 나오고요. 요거 산술기하 평균을 뜨게 되면 AB 분의 1 구조가 나오니까 아까 최대값을 집어넣게 되면 최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을 여기다가 AB의 산술기하 뜬 다음에 다시 AB에다 집어넣으면 최소값이냐? 각각의 산술기하 평균의 성립은 하지만 동시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쓰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 산술기하 평균 썼을 때 등호성립 조건은 얘랑 얘랑이 같을 때, A가 3, B가 1일 때, 여기에서 1차적으로 갈 때 AB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이 나올 텐데, A하고 B가 같을 때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해주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해주는 거면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접어야겠죠. 자, 산술기하 평균으로 갖다가 이 문제를 갖다가 굳이 풀고 싶으시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이렇게 역수구조에 가 곱해져 있는 형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얘 전개하면 1이고 3인 거니까 4고요. 그 다음에 A분의 3B 그리고 B분의 A 이렇게 되니까 얘 산술기하 평균 쓰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의 최소값이죠. 그런데 이 형태는 전개하면 되는데 이거를 붙여준 다음에 요게 상수값이니까 최종적으로 6을 나눠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산술기하로 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있는데,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뭔지 다시 한번 보면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이 성립한다는데, ABXY가 실수일 때, 등호성립 조건은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이렇게 쓰잖아요.
증명은 빼서 0 이상인 걸 갖다가 보여주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n개짜리 증명도 실력정통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곱제곱 구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차피 양수도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코씨를 갖다가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형태를 만들었다고 치면 자, 곱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뭐의 제곱이냐 하는 거죠. 얘 곱하기 얘가 얘 제곱, 얘 곱하기 얘가 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가 1제곱이고 얘 곱하기 얘가 3이니까 루트 3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6이었으니까 나눠주시면 요놈의 최소값. 자, 등호성립 조건은 a제곱과 3b제곱이 같을 때 등호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은근히 코씨가 빨라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둘기하 평균을 여러 번 써도 상관이 없지만 등호성립 조건을 확인하면서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도 2번 문제랑 거의 똑같은데 자, 3번은 분리하게 되면 A, A분의 1 그리고 B, B분의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A 더하기 B가 나와 있기를 1로 나와 있기 때문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얘는 한둘기하 평균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B의 값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태 등호성립 조건을 이용하면 A랑 B랑 같은데 이것도 한둘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등호성립 조건이 A랑 B랑 같기 때문에 방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둘기하 평균을 각각 따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 이 형태에서 아까 요 놈을 곱해서 전개해서 한둘기하 평균을 써도 되고 요 놈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A 더하기 B가 1이죠. 그래서 요 놈을 곱해줄 생각만 하신다면 네, 요거의 최소값이 여기가 1이었으니까 나눠도 1. 그래서 4가 되니까 얘가 4 더하기 1.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5다. 이렇게 푸셔도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보통은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었는데 중등분 문제는 좀 특이하게 직교하지 않고 자, 4번 문제가 네, 5번을 봤네요. 4번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4번은 AB가 양수 조건이 있고요. AB 더하기 A 더하기 2B 그리고 16이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AB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답지에 있는 방법인 B를 A에 관한 분수식으로 만든 다음에 곱해서 분수 형태를 갖다가 가분수 구조를 갖다가 분리해 준 다음에 곱이 일정한 형태로 바꾸는 요 풀이도 괜찮아요. 답지에 있는 풀이.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그냥 한둘기하 평균을 바로 한번 써서 한번 푸는 풀이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AB가 양수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요 AB는 가만히 냅둘게요. 항상 이제 부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등호성립 조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것만 한둘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2배 루트 2AB가 된다. 이렇게 식이 나올 건데 이쯤에서 루트 AB를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치환하게 되면 제한 범위 조건을 남긴다. 라는 말 있죠. 자, T가 0보다 크다 조건이 생길 거예요. A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준식이를 불러보면 16이야. 이건 T제곱이니 여기가 2루트 2T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넘겨서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은 T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가 나오는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범위는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쓴 요 녀석이다. 요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될 건데요. 근의 공식까지 여기도 집어넣으실 필요가 없고요. 한둘기하 평균을 썼을 때 등호성립 조건을 할 때 이 꼴이라는 거니까 얘랑 얘랑이 같을 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B의 최대값인데 A랑 2B가 같을 때인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2B 제곱이랑 같고요. 그럼 이게 얼마씩 같을 때냐를 갖다가 여기서 풀어보시는 게 빠르죠. 그럼 이게 지금 2B 제곱이고 여기가 4B가 되니까 B제곱 더하기 2B가
8이 되는 거. 자, b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때 최소값은 2를 집어넣은 값 8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자, 보통은 이게 사각형에서 직교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사각형 ABCD가 이렇게 아무데나 생겨 먹었는데, ABCD. 근데 이제 나와 있기를 뭐가 나와 있냐면, 요거 넓이 나와 있어요. 24, 여기 5라고 돼 있고, 이거 넓이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냈었고요. 여기 있는 넓이를 제가 S1과 S2라고 했다고 치면, 자, 전체 넓이는 S1 더하기 S2 그리고 3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통은 직교해가지고 좀 A, B, C, D로 이렇게 잡아서 좀 풀면 좀 쉬운데, 그리고 애들이 찍어서 풀 때 얘랑 얘랑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 요게 가장 많이 나온 오답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답이 아니고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 가정만으로 설명을 할 수 있냐,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삼각형에서 밑변의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기가 넓이 비가 됩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1과 S2의 곱이 24 곱하기 6, 즉 144가 만족한다는 거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30 더하기 S1 더하기 S2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 요거는 고정하시니까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2배의 루트 144, 그래서 12가 된다. 요때 등호선이 조건은 어떨 때? S1과 S2가 같을 때였어요. 자, 12, 12씩 될 때가 성립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등호선립 조건까지 따졌고요. 자, 요 문제는 여기가 직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접근해서 푸실 수가 있더라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는 사실은 이제 원래 원 문제는 일품에 있는 문제를 약간 바꿨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면, 요것도 죽는 거죠.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6인 성분 AB를 움직이는 점P가 있는데, AP와 BP를 대각선으로 하는 두 정사각형의 넓이 S1, S2 가지고 요 어떤 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성분이 길이가 6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정사각형,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버리고, 또한 남은 거로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이게 S1, S2인데 이게 대각선의 길이래요. 요놈과 요놈의 합은 지금 6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게 되면 S1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 A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S2라고 하는 건 2분의 1의 B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주어져 있는 줄식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배 S1, S2니까 A제곱, B제곱. 그리고 2분의 1배 S1 분의 1인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네, 똑같이 A제곱분의 1과 B제곱분의 1이고, 거기에 숫자 상수 4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요 조건이 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이 6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요 녀석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게 잘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잘못 푸냐면, 얘랑 얘랑 역수관계니까 산술기하 평균. 선생님이 역수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거 산술기하 평균 쓰면 2, 그리고 4 해서, 쌤 답이 8 아닌가요? 자, 요게 가장 많이 오답 1순위인데, 이유는 뭐냐면, 얘 산술기하 평균 쓰면 2 이상 맞아요. 얘 이 산술기하 평균 쓰면 2 이상 맞아요. A하고 B가 독립변도가 아닌 종속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는데, 얘랑 산술기하 평균 등호선이 조건은 A가 1, 얘도 B가 1일 때이기 때문에 1 집어넣게 되면 6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산술기하 평균을 여러 번 써도 상관이 없지만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대신 우리가 1학년 앞 과정에서 요놈과 요놈과 더하기 2가 완전제곱식, 요놈과 요놈과 더하기 2가 완전제곱식이라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이런 식 정도로는 바꿀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제곱 구조. 아, 그럼 얘는 코시인가? 제곱 구조니까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게 결국은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 슈바르츠 부동식을 여러 번 쓰는 형태인 거고 등호성립 조건을 따져가야 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베이직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문제조차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자,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과 b 더하기 b분의 1의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게 코시를 쓰려면 누가 필요한 겁니까? 1제곱과 1제곱 이놈이 코시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쪽에 코시를 시전을 할 건데 얘 곱하기 얘는 얘 제곱, 얘 곱하기 얘는 얘 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걸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 더하기 이거는 a 더하기 b가 이미 6이니까 상수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a분의 1과 b분의 1은 통분하게 되면 ab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일단 이 식은 맞는 식입니다. 자, 등호성립 조건은요 1이기 때문에 얘랑 같을 때가 되는데 이때 등호성립 조건은 A랑 B랑 같아도 되지만 A, B가 1이어도 될 거예요. 자, 풀어보시면.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최소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최소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등호해서 여기가 상수 이렇게 나와야지 용계 요놈의 최소값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변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또 뽑기 위해서 A 더하기 B가 6이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A, B의 최대값이 나오는 구조죠. 그럼 최대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최소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 요 값을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33 갈라쇼를 보여줄 때니까 곱은 9일 때. 자, 그래서 이 9를 집어넣은 거니까 3분의 2의 제곱. 요놈의 값이 현재 요놈에도 요놈의 식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되려면 등호성립 조건을 2번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등호성립 조건은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성립 조건이랑 같기 때문에 A랑 B랑 같을 때 고로 이 조건과 이 조건의 테크 트리를 타면 얘의 최소값은 이거를 요놈으로 나눈 값이 된다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B가 3, 3일 때인 거니까 그 3, 3을 집어넣고 푸셔도 되고요. 여기 식에서 푸시고 싶으면 2분의 요거 값 6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 이거를 전개시켜 주시면 나온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산술기하 평균에서 중요한 예제로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같이 써야 되는 건데 이 생각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러 개 섞어 다니는 문제들도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이번 주차 수와 BTS 모의고사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정말 전날에 꼭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 연습을 시켜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연습 안 시키면은요, 제대로 만점 먹어오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자, 학교 수업을 충실히 잘 들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시겠지만 어쨌든 얼렁뚱땅 대충 전날에 강조 안 하고 풀어보라고 하면 전원 다 감점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에 나올 순위 거의 1순위고요. 요 증명 관련된 거. 자, A하고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대소관계 비교하는 건 보통 기본적으로 빼서 보거나 양수인 경우 제곱해서 뺀다 이렇게 많이 가리키는데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하셔야 되는 게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얘가 더 크면 이건 음수고 이건 0 이상이니까 성립한다. 요거 멘트를 안 써주면 감점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 즉 얘가 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양변을 제곱을 해서 빼셔도 상관이 없다. 근데 절대값 x를 제곱을 하게 되면 그냥 x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거 제곱했다고 치면 a제곱 b제곱 2ab 요거 제곱했다고 치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그걸 빼게 되면 남게 되는 식은 누구만 남냐면 ab 더하기 절대값 ab 요거만 남거든요.
얘가 0보다 이상인 것만 보여주면 증명 끝이에요. 이때는 성립하고 이때가 보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등호동립 조건까지 따지는 게 좀 문제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 얘는 AB가 양수일 때는 4AB가 나오니까 양입니다. 0보다 크다는 소리고요. AB가 음수가 돼버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AB가 음수가 될 때는 마이너스 AB니까 0입니다. 또한 AB의 곱이 0이더라 하더라도 0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0 이상인데 다시 한번 쓸게요. AB의 곱이 0 이하이면 이렇게 된다예요. 근데 이거 조건 하에서 얘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뒤에 풀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조건 하에서 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등호성립 조건으로 갖다가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AB의 곱이 음이면 뭐 이유불문하고 다 될 거예요. 단 절대값이 A 쪽이 더 클 때예요. 또한 0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둘 다 0 되면 무조건 될 거예요. B가 0이면 또 무조건 등호성립할 겁니다. A가 0이면은요. 네, B가 반드시 0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조건 하에서 성립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조건과 같이 안 써준다고 또 트집 잡는 학교를 봤어요. 네, 굉장히 주의 깊게 서술해줘야 되는 게 맞죠. 등호성립까지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꽤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자, 7번까지 했습니다. 자, 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x가 1, 2, 3이고요. 네. y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n 6 이하의 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함수 fx, gx 식이 나와 있고요. 네, fx랑 gx가 같은 함수.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이다 보면은 같은 함수라는 거는 식까지 완전히 똑같아야지 같은 함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fx가 x삼등이고 gx가 x더라 하더라도 정의역과 치역을 동력을 설정을 해주시면 정의역의 개수가 똑같고 그 대응되는 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니까 쉽게 까놓고 이 문제는 이제 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냐면 쉽게 1, 2, 3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 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뭐 쉽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F1의 값은요, 주어져 있는 값에다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사. 그런데 이제 이 F1의 값이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그럼 이게 지금 F1의 값이랑 G1의 값이 같다라는 걸 갖다가 하나씩 세우시고, 그 다음에 F2의 값과 G2의 값이 같다. 그리고 F3의 값과 G3의 값이 같다를 모두 다 몽땅 다 만족해주는 값이어야지만 두 함수가 같다라고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두 집합이 있는데 참 재밌는 문제예요. 원래 원 문제는 경시 문제고요. 자,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y라고 하는 녀석이 1, 2, 3, 4, 5, 6, 마이너스 2부터 들어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 8. 자, 이거 사실 다 쓸 필요가 없는데, 자, 여기 공역으로 들어가 있다. 요 함수가 만족해주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거든요. 자, 가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fx는 fm에는 fm 더하기 fn을 만족한다. 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 증가함수다 나와 있어요. 정의역의 의미의 두 원소 mn에 대해서 m과 n이 이렇게 되면 fm과 fn이 fn 쪽이 더 크다. 같다가 안 들어가고요. 자, 요거를 만족해 줄 때 f5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네. 자, 우선은 f1의 값 같은 경우에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게
뭐 1, 1, 1, 1 집어넣게 되면 F1이 0으로 간다라는 거는 찾을 수가 있어서 사실 이거는 뭐 필요 없는 조건입니다. 자, 근데 이제 2라고 하는 값이 이제 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2가 1이면은요 2 집어넣은 F4의 값도 또 뭐가 돼야 되냐면은 2가 돼버려요. 그럼 2가 1이면 4가 2면 3이 갈 데가 없죠. 1대1 대응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네, 맞죠? 네, 1대1 대응이, 왜 1대1 대응이죠? 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3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2는 1이 안 돼요. 그럼 2가 누구로 가야 됩니까? 2가 2로 가보면, 네, 4가 되지만, 자, 여기도 이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2가 2로 가면 4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3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가 2로 가고 4가 4로 가버리면 3이 3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2, 3은 6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이 3으로 가고 2가 2로 가는 상황이면 6은 자 5로 가버리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4가 아까 5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또 갈 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2가 3으로 갈 수밖에 없고 4는 6으로 갈 수밖에 없고 3이 될 수 있는 거는 4 아니면 5가 되는데 4 아니면 5가 되는데 자 6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값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2가 3이니까 3이 4면 7이 되죠. 근데 3이 5면 8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이 4로 가면은요 자, 여기가 2, 3이니까 3, 4, 7이 되는 거죠. 3, 2, 4로 가면 얘가 7로 가버리고 5가 갈 데가 없네요. 그래서 3이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게 5. 그러면 3이 5로 가면은 얘가 지금 6은 8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5는 7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요런 식으로 천천히 따져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네, 아주 쉬운 문제 중에서도 시험 문제가 거의 영순위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네, 마땅히 좋은 문제를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문제로 좀 보도록 할 건데, 문제고 문제고요. 자, 우선은 X에서 Y로가 1대1 대응인데, X의 정의역 부분이 이렇게 잘라놨어요. K 이상이라고. 그리고 Y도 똑같이 Y는 누구 이상이다. 자, 이게 보통 K라고 하는 게 가장 베이직한 문제죠. 네. K 빼기 8 이상이다. 공역도 요거 이상이다. 자, 그러니까 얘도 뭐 이상, 얘도 뭐 이상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각형이라고 적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상, 이거 이상의 여기 사각형 부분을 갖다가 생각해 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누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느냐? fx예요. 자, 그냥 단순히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 정역하고 이제 치역, 공역 치역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면 다 되죠. 그죠? 네, 1대1 대응이 되는 거는 이렇게는 안 되겠고요. 요렇게 니은자로 잘라주시면 다 돼요. 정의역 이거 이상, 공역 이거 이상. 그럼 치역도 요거 이상. 자, 근데 이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K랑 K 빼기 8이니까 뭔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놈이냐면 얘가 K가 될 때 얘가 K 빼기 8이 되는 거니까 Y는 X 빼기 8 위에 있는 점 X가 K이면 Y가 K 빼기 8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녀석이 누가 필요하냐면 Y는 X 빼기 8이라는 놈을 도입하면 얘랑 만나는 이 교점에서 어떤 K일 때 K 빼기 8 이상, 자 K일 때 K 빼기 8 이상, K일 때 K 빼기 8 이상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같다라고 놓고 풀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이니까 2, 4가 교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2, 여기는 4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답이 요거는 되죠. 요렇게 니은 모양
요거는 안 되죠. 네, 지역이 더 생겨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답이 된다. 즉,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오더라 하더라도 요 놈을 갖다가 매개변도 형식으로 표시된 자치, 직선이겠죠, 보통은. 네, 그래서 요 놈과 교점을 찾아서 그 그림에서 니은자로 잘라서 풀어보시면 쉽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경기여고 1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주는 뭐 그누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어떤 조건이냐 하면, FB의 전체의 제곱이 FA의 제곱 빼기 FA 플러스 B FA 마이너스 B 얘가 항상 성립하더라 라는 거예요. 얘가 항상 성립할 때 F0 구하고 fx가 기함수라는 거 증명하고 그 다음에 디귿을 증명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F0을 찾으셔야 되는데 F0은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 거냐? 여기다 0000을 다 집어넣으면 F0 제곱은 F0 제곱 마이너스 F0 제곱인데 마이너스 F0 제곱이 0 이상이 돼버리는 식이니까 F0은 0일 수밖에 없다. 자, 지역의 값도 실수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의 제곱이 돼버리면 0 이하인 거니까 0 이상이 되면 0일 수밖에 없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AB 대신에 00을 집어넣고 찾으시면 되겠다. 자, 보통 이제 이런 문제 조건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F0하고 F1 이 두 가지 도구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자, 두 번째. 얘가 이제 기함수인 걸 증명하는 건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 대신에는 0을 넣고 B 대신에 X를 집어넣고 거꾸로 한번 집어넣고 자, 보통 요렇게 풀면은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는 X를 집어넣은 거니까 FX의 전체 제곱이 F0은 0이라 했으니까 날려버릴게요. 네. 그럼 이제 이게 0인 거니까 뭐가 돼버리냐 마이너스 FX 0을 집어넣으면 되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돼버릴 겁니다. 자, 근데 이게 x랑 마이너스 x는 어떤 동식이 있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변함이 없죠. 근데 이제 이건 좀 뭐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넘기면 fx는 자, fx는 자, 넘겨도 묶어버릴까요? 실수처럼요. 네. 네, 넘길까요? 그냥 할까요? 네, 넘기면 f x에 갈로 묶일게요. 묶으면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아하 0 이하이다. 자, 요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식이 부등호 안 바뀌고요. 이런 식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건 똑같죠. 그죠? 네,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양수 두 개를 더하면 양수고 0 이하 두 개를 더해도 0 이하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해버리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를 다시 요거가 되니까 전체 제곱이 돼버려서 이게 0 이하인 거니까 너님도 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자, 이거는 어떻게 뽑아줘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네, 요거는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x하고 2를 좀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b 대신에 x를 집어넣고 a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보면 자, 넘길게요. 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x2 x2 근데 바뀌었나요? 네. 네, 자, 뭐 이대로 했으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a가 2니까 2 플러스 x고요. 네.
여기는 2-x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게 이 조건은 왜 구했냐 하는 거죠. 이게 fx는 -f-x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를 자유자재로 넣을 수도 있고 뽑아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제가 우선은 뽑아 넣어버리겠습니다. 자, 넣어버리면 fx 플러스 2라고 바꿔놓고요.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fx 빼기 2다. 이렇게 뽑혀버리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준식 그대로 좀 써놓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할까요? 2하고 x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하고 x를 바꿔치겠어요. 자, 그럼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될 건데, 자, 요건 바꿔치기 해봐야 똑같고, 얘가 어떻게 될까요? 네, f2 빼기 x가 되겠죠? 네. 근데 이걸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똑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얘랑 똑같아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얘가 얘 이상이면서 얘 이하가 되는 거니까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디귿 또한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네. 조금 생소한 문제죠? 네. 이 문제는 참고로 지금 수투에 나오는 청기누설 고구마 사이다 쪽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네. 수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도, 네,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자, 이게, 가조건은 fx가 어떤 이차함수다라고 나와 있는데 범위가 잘려져 있어요. 0에서 2까지만. 근데 임의의 실수 안에서 나조건이 문제인데,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는 2분의 1배의 fx를 만족한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 뜻인 거예요. 이거면 알겠죠? 2마다 반복이 된다.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2마다 반복이 되는데 높이가 2분의 1만큼 줄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애초에 주어져 있는 게 얘가 지금 0, 2 범위 사이에서는 요렇게 주어져 있고 최고차항 개수가 8이거든요?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러면 1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지금 8, 높이가 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놈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너는 2마다 반복이 되는데 그때 높이는 절반으로 떨어져. 즉 4까지 떨어진다 이 뜻이고요. 또 그 다음 거는 너는 또 2마다 반복이 되는데 얘가 또 높이가 2만큼 떨어져. 뭐 이런 뜻이겠죠. 네. 또 너는 얼마만큼 떨어져? 네. 또 1만큼 절반만큼 떨어져.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여기가 1이고요. 자, 뭐 구하라는 거였죠? fx랑 1과 교점, 양수 부분을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네, 찍을게요. 네. 너랑너랑의 합은 2고요. 너랑너랑의 합은 너랑너랑 합이랑 같으니까 6. 너랑너랑 합은 네, 얼마죠? 네, 10. 얘는 7이죠. 네, 7만 따로 하나 더 구해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주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함수, 합성함수, 유무리함수 쪽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